목사님, 네. 그 요즘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연예인의 자살 요즘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작년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도 또 너무 젊은 여배우가 죽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죠.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압박과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내 인생에 다른 것도 없어. 뭐 연애나 사랑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오로지 연기하고 싶다. 오로지 노래하고 싶다. 이런 거에만 올인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잖아. 다른 기술이나 재주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평생을 생각했던 일을 갖다 못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공허함, 그 무기력감, 그 이제 패배감, 막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아, 나는 이제 이 일을 못하게 됐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구나. 사람들이 다 나를 욕을 하는구나. 질타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보통 대중들의 그런 비방이나 댓글들을 보고 못 견뎌서 자살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갖다가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거나 우리 의견을 내세울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살았네 잘못 살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만한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구나 생각을 하고 몇 년 있다 자숙을 하고 나와서 활동을 해.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네. 그냥 지켜보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가족도 아닌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특히 그래요. 남의 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쓴 댓글 한마디에 그 사람이 돌에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성향에 따라서 좀 하이에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슈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 물어뜯기 바쁘잖아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언론 뉴스만 보고 그냥 그거를 믿고 우리가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 입장을 듣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는데 그런 연예인의 입장은 우리가 들어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연예인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볼 만한 자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어떤 뉴스나 미디어 유튜버 뭐 이런 것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고 나서도 그 명예는 회복되지 않는 거고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네. 뭐 업장이나 그런 게 안 생기나요? 당연히 업이 되죠. 우리 사람의 입은 부처님 말씀으로 구시화문, 부재 구중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을 부르는 입이고 사람 입에는 도끼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가 업을 졌잖아요. 말로써 살을 날리고 이 입으로 칼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만나는 시대가 아니야. 벌써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채팅을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인터넷 댓글로 우리가 막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쓴 댓글도 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업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그 상대한테는 왜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맞아 죽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유독 연예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 같은데 자살을 하는 그런 사주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연예인들의 기질이 그런 건지. 연예인의 기질이 좀 강한 게 있죠. 왜냐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든. 예민하잖아. 일단은 한 배역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죠. 100% 갈아 넣고 그 작품, 그 공연 무대에서 내가 퇴장을 했어. 그러면은 덩그러니 나만 남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무대와 인간으로서의 살 때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되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자살하는 연예인은 없고, 연예계 활동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떤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때 사실은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사건을 일으켰어도 사람이란 건 누구나 이렇게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아주 큰 잘못이 아니라면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 대중들이 그래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도 연예인 자살률이 계속 늘어날 것 같으세요? 연예인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요. 예, 계속 죽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시대로 변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요, 예전에는 그냥 포털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막 유튜브에서까지 막 띄우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안 주는 거예요. 연예인들한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앞으로는 더 이렇게 유행을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3년, 5년 이 안에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그런 자살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되게 화려해요. 근데 이상하게 돈을 벌면은 연예인들이 되게 화려한 아파트에 살려고 한다? 뭐 강남에 살려고 하고 뭐 성수동에 살려고 하고 한남동에 살려고 하고 너무 화려하잖아. 막 성공한 그런 도시잖아요. 지역이고. 저는 정말 화려하고 내가 A급 스타고 잘 나갈수록 좀 산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효리 씨가 아마 제주도에 살다가 이번에 평창동으로 왔잖아요. 난 효리 씨를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너무 지혜롭다. 와, 되게 깨달음이 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려한 연예 세계 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숲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이런 공간에서 내가 쉴 수 있게끔 이렇게 내 마음 관리를 해야지 연예인들은 좀 우울증을 갖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사님한테 찾아온 연예인도 있나요? 저한테 찾아온 연예인도 있었죠. 그리고 저를 찾아오고 나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있었고요. 근데 나는 이제 너무 놀랬던 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이 되게 답답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가면을 쓰고 사는 게 생활화가 된 거야. 내 안에 속마음을 보여주면 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 살고 싶어서 나한테 한마디를 듣고 싶어 찾아왔어도 법사님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진실하게 정말 한마디라도 털어놨으면 그 응어리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해결책을 좀 찾아갔을 텐데 전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자기 현실적인 얘기, 금전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그냥 자기 내면의 얘기 거의 뭐 그런 얘기만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있어? 그러면 정신과에 가잖아요. 의사한테도 절대 내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약만 받아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절대로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은 누구나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지만 연예인들은 이게 유독 더 심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나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연예인이라 뭐 가식 떤다, 뭐 일부러 저런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쨌든 포장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연예인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답답하고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살할 때 막 어떤 징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밝고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막 농담하고 이러면서도 갑자기 뉴스에서 보면은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얘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죠. 한 고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산을 넘잖아. 근데 그거를 못 넘고 판단이 흐린 거야.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주위에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분 많습니다. 손을 한번 좀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그럼요, 분명히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 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빛이 날 수 있는 이 보석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그냥 없어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회적으로 되게 좋지 않아요. 베르테르라고 해가지고 유명인이 죽으면요, 온 사회가 자체가 더 우울해집니다. 좋은 기운이 아니라 자꾸 절망을 자꾸 하잖아.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이쁜 애도 죽는데 나도 살 가치가 없지. 나 같은 게 살아서 뭐야 하면서 자살률이 자꾸 올라간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2달 사이, 3달 사이 너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